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헤드라인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이제 사라지고 권고로 됩니다. 학생들은 아파서 결석을 하면 그래도 출석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 아프면 출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쉬어도 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상황에 따른 노동 현장의 변화 살펴보고요. 또 실업급여나 등등 노무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우리 노무계의 공로가 큰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 또 슬라고시 함께 풀어보고 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퀴즈는 이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또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술을 활용한 영상입니다. 뭐 예전에 알파고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발전이 빨리 되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 그대로를 컴퓨터에 구현한 이것 기술 무엇일까요? 1번 인공지능, 2번 인공위성, 3번 인어공주, 4번 인피니트.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헷갈린다 하는 분들 지금부터 나가는 우리 김효신 노무사의 힌트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I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요? 네. 그게 뭐죠? 그 영어고요. 고장난 거 아니죠 지금? 네, 예. 네, 영어의 약자고요. 예. 네, 이걸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발달되면 네. 노무사님 역할도 위협을 받습니까? 단순한 거는 위협을 받죠. 저도 사라져야 될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직업 목록에. 단순한 것들은 하지만 좀 고도화된,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대체될 수 없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마음이 급해서 예. 챗봇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물어보고 했거든요. 좀 정확하던가요? 네.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네. 역시 나밖에 네네.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이슈를 반영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정보를 또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의무가 아니라 이제 권고로 변경이 되는데, 그럼 맞습니다. 직장인들 어떻게 해요, 걸리면? 사실 이제 권고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태동했을 때 초기 단계의 모습을 좀 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는 그 사업장의 출근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권고로 바뀌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주 회사의 이제 자체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판단에 맡긴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이제 생각나시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분 격리가 의무가 아니니까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 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 지침이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감염이 우려되면 그 출근하지 말 것을 이제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권고로 다 바뀌었고, 거의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일상화된 상황이니까 예. 그냥 출근을 그다지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초반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네네. 초반에는 굉장히 확산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연차 수당 같은 거 주더라도 너 좀 쉬어라. 네. 너 네네, 나오면 맞아요. 오히려 더 많이 감염되니까 맞아요. 너 좀 쉬어라라고 했다면, 네. 지금은 아프다 그래도 야, 쉴 의무 없는 거 알지? 너 나와서 일해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병가를 청구하거나 연차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병가는 회사가 정해놓은 약간 복리 후생적인 제도잖아요. 예. 근데 이 병가가 있는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19 감염되면 그거 활용해서 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반적인 경우는 병가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연차 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 서로 상의하에 연차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선 쉬도록 하는 걸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네. 너 나올래 아니면 연차 쓰고 쉴래, 거의 이 선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이제 연차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해서 조금 뭐 하루 이틀 쉬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예.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의 선택에 이제 달려 있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 본인이 그냥 연차 안 쓰고 쉬겠다고 하면 무급 처리되는 거고요. 예, 예. 아니면 네, 뭐 그렇습니다. 연차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연차가 일수가 감해지는 거고. 뭐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 코로나라 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하고 좀 특이한 거였기 때문에 네. 별도로 관리가 됐다 그러면 네. 뭐 지금 직장인들 정말 뭐 복통 혹은 감기,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아플 때 연차나 병가 내고 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됐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권고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경계심이나 이렇게 좀 가지고 계셔서 그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권고로 바뀌었으니까. 예.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뭐 유급휴가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원금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금은 아직까지 현행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지원책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에서 받는 생활지원금이랑 예. 이제 여기 회사에서 유급 처리해주고 회사가 이제 유급 휴가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에는 최대 15만 원만 지원되니까 예.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유급으로 휴가를 그러니까 병가 그냥 연차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연차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했다고 하면 회사는 1일 최대 2만 5천 원씩 최대 4일 죄송합니다. 1일 최대 4만 5천 원이거든요. 예. 4만 5천 원씩 최대 그 5일분이 지급돼서 5일까지.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이 최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요 제도를 활용해 주셔도 돼요. 네, 여전히 지원금 제도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코로나에 첫 감염이 된 친구가 있어요. 일하는 친구가 네. 있는데 네네. 요즘에는 워낙 뭐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게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감염되셨으니까 아마 많이 조금 아프셨을 거예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지원금 제도 아직 유지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몸 너무 상하지 마시고요. 좀 뭐 근로자든 사업자 분들이든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네네, 맞아요. 자, 오늘 0시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 이 경계에 있는 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오늘부터 그냥 외출은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전에 걸려서 일단은 격리 의무 있을 때 걸렸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네. 뭐 많이 환경을 접하실 테니까 네. 그런 거 정도는 좀 용인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우리 좀 노동 문화가? 이게 이제 국가에서 강제할 때는 거의 다 용인이 됐는데 지금은 권고로 풀어졌고 이분께서 좀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하면 원래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이 못 버티시거든요. 못 견디시거든요. 빨리 가서 내가 내 할 일을 해야지 다른 동료 근로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 그렇죠. 그게 이 개인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게 회사가 그런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근데 뭐가 뭔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실 권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리되셨으면 아직까지 그 이전에 걸리신 분들은 회사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아프면 쉴 권리. 정말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본인도 몸 상하면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 본인 몸 먼저 챙기는 게 맞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몸이 정말 아프다라고 판단이 되면 호소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이제 원래 아플 때 잘해주면 그게 또 배가 돼서 오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거 나중에 티내도 됩니까? 그렇죠. 이게 운영의 묘미 같은 거. 너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의무 아닌데도 내가 좀 봐줬지 않냐. 그렇죠. 서로 생색낼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노사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회사 문화 다들 아시겠지만 조직에서는 그 노동법만으로 재단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법적으로 정말 딱딱 가르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얼굴 자주 보고
맞습니다. 대신 또 싸우지 말고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주제는 실업급여인데 네. 실업급여 최근에 뭐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복 수령이 4년 동안 24%가 늘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전 정부부터 이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요, 그냥 A 씨라는 분이 2000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를 총 24번 받았고, 2000년 4월부터 올해까지요? 23년? 네,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총 24번 받으셨대요. 예. 그런 다음에 수령액이 9,126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업급여 수급자 상위 랭크된 10위권 안에 분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니까 네. 모두 직업이 선원이셨다고 해요. 배 선원이요? 타고, 네네, 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있을 때 기간은 예. 이게 실업 기간으로 봐서 네, 그 간주되는 제도의 틈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나가면 뭐 6개월에서 1년 맞습니다.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배 위에 있다가 네네. 한번 들어왔을 때 좀 쉬는데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이게 제도의 허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또 예, 예, 어떻게 예. 했지만 제도의 틈 그냥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 네. 그러네요. 이분들은 들어와서 쉰다. 누가 봤을 때 쉬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재취업 다른 배를 구하기 위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가. 뭐 이런 실직이라고 생각이 주장을 해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받아가지고 횟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실업급여를 한 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빨리 좀 혜택을 줄이거나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이거 실업급여 필요한 분들한테는 절실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 실업급여라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잖아요. 실업에 갑작스러운 그 일자리를 잃은 거에 대비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동안에는 예. 그 거의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업급여는 결국에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증명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원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본 취지인데 사실 이제 이게 너무 흔하게 되고 약간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이 실업급여를 받아주겠다는 거 한 빙미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도리어 자진퇴사하는 직원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실업급여 다 받으니까 나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자리를 잃으면 받으시는 걸로 많이들 그냥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쉴 때 무조건 줘.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다음에 부정수급의 정말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거냐면 이 전 직장에서는 그 자기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바로 다른 지인이 뭐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나 다른 지인 사업장에서 그 계약직으로 올린 다음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바로 그 전 직장 1년 6개월까지의 전 직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뭐 문제로 지적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개선 수정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빈틈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빈틈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에서 이렇게 자꾸 편법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잘못된 거지. 실제로 보면 전 직장에 자진퇴사했는데 다른 직장을 구하시고 근데 다른 직장을 구하셨지만 거기서는 계약직으로밖에 안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본의 아니게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고 뭐 가급적이면 또 그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오래 받을 수 있고 하면 이런 도덕적 해이나 또 부정수급 이런 게 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약간의 이제 반복 횟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금액의 감경률을 적용시키려고 이제 다들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인도 받아갈 수 있다. 네. 근데 이거 뭐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도 노동법 적용은 동일해요. 근데 예. 대신에 이제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그 외국인 F4 비자를 가지신 분들,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예. 그분들 가지신 분들은 원칙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입니다. 그래서 임의가입. 자기가 원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가입 안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냥 고용보험 나 안 낸다 하고 대부분이었는데. 뭐 잘 몰라서 지금-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또 많이들 가입하세요. 왜냐하면 아하. F4는 실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아. 체류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H2나 E9 같은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아. 3개월 정도 있으시면 아하. 네, 바로 그냥 출국하셔야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F4 비자의 F4는 경우에는 자유로워요. 예, F4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니까 네네, 그 가능하니까 이미 가입으로 하셔가지고 많이들 그 이용하시더라고요. F4 비자 받는 분들 가운데 네. 한국말하고 한국 피 섞여 있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이제 F4가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예. 이 지금의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한국계 중국인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 분들이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중국 국적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한국어 구사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네, 들어와서 여기 이제 그 우리 내국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 업종에서 많이들 그 일하고 계셔서 네,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그게 빈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뭐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조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겁니까? 네, 뭐 그거하고 그 플러스로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감시 감독 강화.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워낙 예전부터 부정수급이 강하니까 예. 각 고용센터마다 부정수급 조사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시 감독 강화하고 또 그 파파라치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신고 포상금을 좀 올려야겠죠. 그러면 더 많은 신고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 질문이 들어왔어요. 0635님. 네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네, 같은 사장님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계약 만료가 되게 되면 두 번째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정말 진심으로 다른 데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예. 이 사업장에 그 들어갈 수밖에 없으셨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실업급여 받으시고 마치 몇 개월 실업급여 기간 동안 몇 개월 지나고 다시 아무런 구직활동 없이 다시 들어갔다고 하면 예. 사실 이제 노동당국에서도 조금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혹시 노무사님 저희 청취자 모함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데 예. 계약 만료되고 다른데 일자리 구하시려고 많이 그 구직활동 하셨지만은 네네. 실제로 여기밖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되시죠. 당연히 된다. 그게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는 네. 사례가 많. 그러면 혹시 정말로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네. 여러 군데를 노려봤지만 어쩔 수 없이 네, 같은 사장님 밑으로 들어갔을 때 네. 부정수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이 뭐 챙겨야 할 거나 조심해야 할 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때는 면접 보러 다니시고 했던 것들이 그 본인의 그 입장을 필요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내가 네. 구직 활동을 했던 것들에 대한 그렇죠. 좀 증거 자료가 남겨두면 네. 좋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이제 실업급여 받으실 때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의 자료들이 남아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마지막 주제는 연장 근로 시간인데 네.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이 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그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거나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로 그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연차를 주중에 하루 쓰셨다고 하면 그 월화 목금 32시간만이잖아요. 실제 근로 시간이요. 그런데 예. 토요일 날 만약에 6시간 하셨으면
그건 연장 근로로 들어가지 않고 40시간 이내니까 예. 그냥 그 기본 근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 40시간 이내지만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 네. 그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네, 별도로 연장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연장 근로가요. 자기가 네.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시키면 꼭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아, 네. 사실 이제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요. 그 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동의를 그 연장 근로 할 때마다 그때마다 동의를 받으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수는 그래서 없겠죠. 그 판례나 그 노동부에서는 그 포괄적 사전 동의라고 해서 근로계약에 있어서 예. 그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받아놓으면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알게 모르게 근로계약서 상에 네,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맞아요.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적 사전 동의 조항이 다들 있으세요. 아하,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분이 연장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회사는 연장 근무를 지시했지만 네, 그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앞서서 힌트를 주셨던 그 저희 퀴즈 정답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시면서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답 뭡니까? 네, 1번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자, 김효신 노무사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